자, 전력공학 2장 선로정수 및 코로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1장에서는요, 전선로가 뭔지를 이제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전선로에 들어가는 뭐 전선 지지문 애자 다 털어가지고요, 통 털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얘들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선로정수에 대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 철탑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전선에는 뭐예요?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을 거예요. RL이죠. 인덕턴스가 있는 거고요. 이 절연체를 컨덕턴스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선과 대지 간에는 뭐예요? 자기약 시간이나 회로 이론 시간에 다 배우죠.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건 C는 V분의 Q니까 전이차가 있고 전화량이 있으면 정전 용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대지전이 있네. 자, 정전 용량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아, 얘네들은 뭐예요? 직렬 성분이고 얘들은 대지하고 붙어 있어요. 대지하고 대지.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아, 대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G 컨덕턴스하고 캐패시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결론은 얘네들은 병렬이 된 거죠. 그래서 아, 직렬로 그렸고 얘하고 얘는 뭐예요? 얘하고 얘는 요거는 병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로정수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애들은 누구냐? 선로정수는 R, L, G, C의 네 가지예요. 저항, 인덕턴스, 컨덕턴스, 캐패시턴스의 네 가지죠. 그 대신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따도 얘기했지만 누설 컨덕턴스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을 미리 제가 아직 수업을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미리 한번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잘 보세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선로정수에서 저항은 로우 A분의 L로 계산할 거예요. 요거는 뭐 회로 이론 시간에도 했죠. 그 다음에 그 L은요. L은 조금 이따 배웁니다. 0.05, 0.4605에 로그 10에 R분의 D로 할 거고요. C는요. 0.02413에 로그 10의 R분의 D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컨덕터스 G는 절연 저항의 역수다라고 보여요. 그럼 얘네들 보세요. 도체가 어떤 종류냐, 그 다음에 굵기가 어떠냐, 길이가 얼마냐, 그 다음에 얘 반지름이죠? 다 반지름.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는 등가성한거리라고 합니다. 등가성한거리. 등가성한거리라는 건 뭐냐면 이 선하고 이 선하고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린 거죠. 전선이 이렇게 있다면 얘와 얘 사이의 거리, 삼상이니까 세 선이 갈 거 아니에요? 얘와 얘 사이의 거리, 얘까지의 거리의 평균값이에요. 기하평균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야, 저 선로정수라고 하는 것은 뭐 전류나 전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 선로정수는 전선의 종류하고 관계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그죠? 전선의 굵기, 즉 크기하고도 관계 있겠구나. 전선의 굵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등가성한거리였으니까 전선을 배치한 상태? 네. 요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는 관계없어요? 전압, 전류, 뭐 역률 이런 거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선의 종류, 크기, 전선의 배치 상태에 따라서만 결정되지 전압, 전류, 역률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얘들을 모델링을 하니까 잘 보세요. 얘들을 모델링을 하니까 직렬로, 선로의 직렬로 그리는 애가 두 개. R하고 L. 그 다음에 병렬로 그리는 애가 뭐예요? G하고 컨덕턴스 C예요. 자, 그래서 요게 C가 됐죠. 요거 RL 뭐예요? 임피던스라고 부르죠. R 플러스 J 오메가 L. 요거 병렬로 뭘로 쓸 거예요? 회로 할 때 배웠죠. 어드미턴스로. G 플러스 J의 오메가 C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보면 회로가 모델링 할 때 임피던스 하나,
얘네들을 묶어서 어드미턴스 하나 이렇게 두 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어드미턴스에 해당하는 값들은 굉장히 작은 값이고요. 주로 선로에서의 임피던스는 R과 L이지만 보통 R하고 X라고 놓으면 X가 훨씬 크죠. 왜? 저항은 선로 저항인데 저항은 뭐예요? 도전율이 높은 전선 쓸 거 아니에요, 송전선로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얘가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전율이 높은 전선을 쓰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이런 내용도 그죠. 실질적으로는 얘기 안 해주면 시험 문제에 나오면 R과 X의 관계를 누가 더 크냐 그러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 첫 번째는 저항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선로 저항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선로에서의 저항은 얼마냐? 우리가 선로는 이렇게 그렸죠, 지금. 단면적을 S로 놨고요. 길이를 L로 놓은 거예요. 이 물질이 뭔지 모르지만 고유저항, 즉 저항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R은 로 S분의 L이다. 뭐 A분의 L 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얘를 뭐라고 한다? 고유저항이라고 불렀다. 고유저항의 단위는 회로할 때도 배웁니다. 그렇지만 여기 다 점검하면 로는 L분의 RS가 됐고요. R은 5옴, 얘는 미터의 제곱, 얘는 미터니까 단위가 5옴 미터의 단위를 보통 저항률, 고유저항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저항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항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전선의 단면적이 미터 제곱이면 1미터 제곱만 해도 이만할 텐데, 전선이? 그런 전선 쓰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고유저항을 다시 계산하자 이거예요. 고유저항을 계산을 해보는데 얘들이 지금 고유저항은 L분의 금방 RS라고 했는데, 그래, 요 단위는 5옴이고 요거는 전선이 미리미리 제곱, 즉 이 보통의 전선이 미리미리지, 직경이 미리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분의 미터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얘네들을 뭐라고 씁니까? 5옴 스퀘어 퍼 미터로 표현한다면 이 고유저항은 앞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로우는 58분의 1에다 곱하기 퍼센트 C분의 100인데, 고유저항은 뭐의 역수다? 퍼센트로 나타낸 도전율의 역수가 된 거예요. 도전율의 역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전선은 세 가지 정도. 뭐예요? 1번 연동선입니다. 100% 구리.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경동선이에요. 구리에다가 소량의 주석을 섞어요. SN이라고 한 게 이게 주석이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 그렇죠? 알루미늄이에요. 자, 연동선은요, 도전율이 몇 퍼센트예요? 구리를 100으로 보는 거예요. 경동은 몇 퍼센트예요? 97% 정도 됩니다. 때에 따라서요, 95라고도 하고 97이라고도 하니까 요거는 뭐 97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루미늄선은 61%예요. 첫 번째 연동선의 경우에는 100% 구리예요. 그 다음에 경동선은 뭐야? 구리에다가 소량의 뭘 섞은 거예요? 주석을 섞은 거예요. 왜? 바깥에 쓸래니까 너무 전선이 무르면 안 되죠. 강도가 좀 딱딱해야 될 거란 말이야. 주석을 넣었어요. 질문이 왔습니다. 어떤 학생이. 한국사 1급, 그죠? 1급 붙은 학생이, 교수님, 구리에다 주석을 섞으면 청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구리하고 주석을 1대1로 섞는 거고요. 얘는 뭐야? 약간의 주석만 섞었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97%로 내려간 거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선은 얼마야? 61%예요. 이 알루미늄선이 우리가 얘기하는 ACSR이라고 1장에서 배웠던 거죠?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연동선은 고유저항을 구해보세요. 58분의 1에 퍼센트 C가 얼마야? 100이잖아요. 100분의 100이니까 58분의 1이 됐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58분의 1에 곱하기 97이나 95분의 100 했더니 약 55분의 1 정도 됐다. 얘들은요, 58분의 1 곱하기 61분의 100 했더니 35분의 1 정도다 이거죠. 도전율이, 저항률이 얘가 제일 낮죠. 그 다음에 점점 저항률이 커지는데, 그래서 요런 수치로 나타나 있거나 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고유저항이 55분의 1 5옴 스퀘어 퍼 미터로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55분의 1로 표현했다라고 하면요. 자,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은 도체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연동선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렇게 잘 휘어지고 하기 때문에 옥내, 주로 옥내 쓰는 거고, 경동선이 주로 어디 쓰는 거예요? 바깥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선은 우리가 ACSR 같은 송전선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갖고 올게요. 1장에서 ACSR의 특징을 얘기할 때, 왜냐하면 1장에서 했던 거 조금 가지고 와봐야 돼요. 왜? 비중이 적고요.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또 뭐라 배웠어요? 기계적 강도는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비중이 적고 기계적 강도도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같은 길이 같은 저항에 비해서는 바깥지름이 크다 그랬는데 뭐에 비해서요? 경동선에 비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진짜 그런가?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1장에서 배웠는데 1장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세요. 같은 길이 같은 저항이에요. 저항은 로 S분의 L인데 잘 보세요. 같은 저항 같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경동선은 얼마였어요? 55분의 1에 단면적은 S고 1이라고 했어요. 자, 알루미늄선은 고유 저항이 얼마였어요? 35분의 1이에요. 35분의 1에 같은 길이니까 길이는 뭐 똑같다고 보고요. S2라고 놓으면 얘네들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55의 S1하고 35의 S2니까 얘보다 얘가 커야 둘이 같을 거 아니에요. S2가 S1보다 크게 되는구나.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바깥지름, 즉 전선의 단면적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동선에 비해서 커지는 이유는 뭐다? 같은 길이 같은 저항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기사나 공사기사 실기 이런 거 할 때 보면, 또는 면접 볼 때 보면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깥지름이 크다는 건 좀 이따 배우겠죠? 코로나 방지에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요 코로나 방지에,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시는 게 좋다.